왜 이리 숨이 안 쉬어지지? 물? 여긴 사우나잖아. 물이 왜 고여있어? 가자. 함께 가자. 누가 여기? 안돼. 숨쉴 수가 없어. 같이 가자. 같이. 그래서 날 왜 부른 건데요? 환자도 없다며. 왜? 출장비는 두둑이 들이잖아. 아니, 나 그거 안 받아도 먹고 살만 하거든요. 근데 지난번 여우권은 환자라도 있었지. 이번엔 내가 필요 없는 거 아니야? 캬, 무슨 그런 섭섭한 소리를. 그리고 생각해보쇼. 선생께서 질색하는 곰팡이 냄새나는 역에 틀어박혀 있는 것보다 이렇게 신선한 바닷바람이라도 쐬는 게 더 낫잖아. 맞는 말이긴 한데 댁들이랑 출장은 느낌이 안 좋다고요. 헤이, 무슨 일이 있었다 그러시나. 몰라서 물어요. 저번에 그 호랑이 일도 그렇고 도깨비 건도 그랬죠. 어? 당신들이 필드로 나가자고 하면 좋은 일이 있었던 적이 없어. 항상 마지막은 대응국 출동하고 봉쇄하고 불태우고 끝나잖아요. 오호, 아주 기록과 사람 다 되셨네. 됐습니다. 의사 선생은 퉁명스레 입을 다물고 있다. 화를 내기는 너무 좋은 날씨인데 아깝지 않나? 나는 보고서를 다시 들어올리며 이야기했다. 사망자는 섬에 출장 온 사람이었는데 죽은 장소는 건식 사우나 안. 그런데 사망 원인은 익사고 부검 결과 폐 안에 가득 차 있는 물의 염도는 서해 바닷물과 완전히 일치했어. 이상하지 않아? 우리 이상한 일밖에 안 하잖아. 근데 저번 여우 케이스처럼 다른 데서 죽은 걸 옮겨온 건 아닌가요? CCTV 봤잖아. 자기 발로 들어갔다니까? 아무도 같이 들어간 사람이 없는데 사우나에서 익사했다. 이거 아주 수상한 냄새가 폴폴 나요. 그러면 혹시 또 물귀신이라든지? 하하, 다시 한번 말하는데 선생 아주 우리 기관 사람 다 되셨어. 뿌듯하구만. 선생이 짜증난다는 얼굴로 날 노려본다. 독설이 돌아오기 전에 나는 핸드폰을 그의 눈에 들이밀었다. 아니, 뭡니까 이건? 생선 비늘인가요? 그거 사망자 폐에서 발견됐다나? 이게 바닷물이랑 같이 들어간 걸까? 본선은 곧 옥내도에 도착합니다. 내리실 분은 짐을 챙기고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이고, 도착했나 보군. 옥레도? 옥이 나오나? 조그마한 섬인데. 근데 전파가 잘 안 통하는데요? 왜 통화권 받기라고 떠요? 아, 미리 말해두는 걸 잊었는데 여기 우리나라보다 북에 더 가까워서 전파가 약해. 핸드폰은 간당간당할걸? 가끔은 뜨니까 톡 정도는 할 수 있을 거야. 뭐라고요? 아, 그럼 돌아갈래요. 오늘은 들어가는 배만 있고 이제 돌아가는 배 없어. 왜 그 얘기를 지금 해요? 나 내일 예약 환자만 몇 명인데. 지금 말해야 못 들어가지. 미리 말했으면 선생이 따라왔겠수? 아니, 이 인간이 진짜. 잠깐만, 당신 핸드폰은 왜 되는데? 선생, 설마 위성 인터넷 몰라? 우리 일엔 필수라고, 필수. 아주 그냥 과학이 인류랑 내 계절을 구원해 주신다니까. 됐고,
이런 곳까지 날 부른 이유를 어디 한번 납득시켜 보시죠. 이젠 진지하게 대답해줘야겠구만. 나는 손가락으로 차 뒷좌석을 가리켰다. 지금까지 뒷좌석에서 안대를 끼고 누워있는 여자가 있었다. 겉으로 보기만 해도 억소리 날 가격의 옷들을 걸쳤고 안대조차 명품이다. 그에 비해 화장기 없이 창백한 피부와 새까만 긴 머리는 그 모든 호사와 어울리지 않았다. 숨소리도 내지 않고 자고 있는 그녀는 얼핏 시체처럼도 보여 차 안 공기까지 을씨년스러워지는 듯했다. 저 사람이 어쨌다는 거예요? 뒷좌석에서 한 번도 나오지도 않고 말도 섞지 않고. 뭐 기관에서 감사라도 나왔어요? 감사? 자기도 모르게 헛웃음을 지을 뻔했다. 차라리 그랬다면 모두가 행복할 텐데 말이지. 아니, 기밀사항이다. 말할 수 없어. 기밀이라고? 나도 기록실 소속이잖아요. 전략실 지시로 동행하는 거야. 평상시엔 이런 일로 나오지 않는 사람인데 이번 건이 어지간히 중한 일이라고 생각하는 거겠지. 뭐 보고서만 보면 딱히 그래 보이진 않는데 별일이야. 하여간 저 사람이 있으면 기록자가 항상 동석해야 하는 게 프로토콜 4사라서. 또 그놈의 프로토콜이군요. 그래, 또 그놈의 프로토콜이야. 그래도 프로토콜이라는 말이 나오니 은근히 납득하는 눈치였다. 뭐라고 말하기도 전에 배가 안개 속으로 들어가며 소리가 먹먹해진다. 여긴 낮은데도 안개가 깊네. 이 근처는 원래 그렇대. 이 옥내도가 안개로 유명하다던데. 방금 꽹과리 소리 들리지 않았어요? 나도 듣긴 했는데 왜? 시골에서 꽹과리 소리 이상한 것도 아니잖아. 아니, 저 악기랑 덱들 기관이랑 사이가 좀 안 좋은 것 같아서 꽹과리 소리가 나오면 괜찮았던 적이 단 한 번도 없어. 뭐 용신제라도 준비하고 있나 보지. 보고서에서 봤어. 용신제요? 그 외 바닷가 마을에서 종종 하는 거. 저기 절벽 위 하얀 천, 빨간 천, 노란 천. 보아니 용왕님 감사드려요 세트인데. 그렇다긴 너무 조잡한데. 혹시 관광객을 끌려는 행사일까요? 여기에? 관광을? 미쳤어? 그럼 왜 하는데? 뭐 말로는 전통 제사라고 하지만 국가지원금 해먹으려는 거 아니겠어? 다 그런 거지. 내가 손가락을 흔들어 보자 의사는 할 말이 없다는 듯 어깨를 으쓱했다. 확실히 절벽 위의 풍경은 용의 깃발과 봉황의 깃발이 섞여 있는 것이 아무리 생각해도 제대로 된 용신제로 보이지는 않는다. 곧 옥레도 선착장에 접안하겠습니다. 차량 승선객께서는 준비해 주십시오. 이야, 차가 한 대밖에 없는데 방송도 해주네요. 친절해서 좋지 않아? 그렇게 넘기려다가 갑자기 쎄한 기분이 들어 입을 다물었다. 그리고 살짝 눈을 돌려 창문 너머를 향해 턱짓을 해보았다. 옥레도 선착장 접안합니다. 하선 준비해 주십시오. 안개 사이로 작은 선착장이 보였다. 콘크리트를 부어 만든 부두 위로 층층이 겹친 집들이 붙어있는 자그마한 섬마을이다. 부두에는 사람들이 길게 늘어서 있었다. 그 모습은 누굴 기다린다기보단 뭐가 도착하는지 지켜보는 듯했다. 아무래도 우리들 들으라고 방송한 게 아닌가 보네요. 그러게 꼭 감시하는 것 같구만. 분위긴 너무 수상한데. 지원 요청은 안 해요? 대형국이 나오면 일이 너무 커져. 불렀는데 아무것도 아니면 그게 더 곤란하다고. 그것보다 우현을 봐.
고개 바로 돌리지 말고 살짝 백미러로. 양식이라도 하고 있었는지 배 옆에선 그물을 들어 올리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다. 일을 하면서도 하나같이 물고기 마냥 옆눈으로 이쪽을 살피고 있는 것이 묘하게 꺼림칙하다. 뭘 보라는 거예요? 손등. 백미러를 본 선생은 흠칫 놀랐지만 그래도 크게 티를 내지 않고 헛기침을 하면서 핸들 위에 손을 얹었다. 찜찜한 기분에 담배를 하나 꺼내 입에 물었다. 요란한 꽹과리 소리가 귀에 가득한 가운데 우리가 본 것은 어부들의 손등에 있는 갈라진 각질 자국이었다. 마치 비늘처럼 보이는. 방금 그거 뭐였어요? 비늘? 선생이 더 잘 알지 않나? 저런 피부병이 있어? 생각할 수 있는 거라면 건선일까요? 어린 선일 수도 있는데 유전 질환이라 흔치 않아요. 뭐 이렇게 작은 섬이면 대부분 친족일 수도 있겠네요. 하지만 방금 보인 건 어린 선이라기엔 너무... 조용. 부두의 정박한 배에서 차가 내려오자 사람들이 줄지어 선 채 지나치는 차를 흘끔흘끔 훑었다. 외지인이라면 시선을 느끼는 게 당연하지만 그 눈빛은 달랐다. 산호초 틈에 숨어 있다가 먹잇감이 지나가면 일제히 눈만 굴리는 물고기들 같았다. 너무 많이 쳐다보시네. 잠깐, 누군가 오고 있어. 이 섬의 유지라도 되는 걸까? 마을 사람들이 슬금슬금 길을 비켜주는 모양새였다. 시골 노인치고는 꽤나 키도 크고 배가 두둑하게 나와 풍채가 좋은 한 노인이 뒷짐을 지고 우리에게 다가온다. 주름이 자글자글한 얼굴에 눈 사이가 멀어 일견 순박해 보인다. 안녕하세요. 무슨 일이시죠? 외지인분들이 여기 무슨 일이신가? 딱히 볼 거 없는 섬인데. 아하, 저희는 이런 사람입니다. 경찰? 어라, 여기 오는 경찰은 내가 다 아는데 처음 보는 양반들이네. 국과수에서 나왔습니다. 그 얼마 전에 사우나에서 돌아가신 사망자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 신원이 불명확하게 나와서 혹시 뭐 있나 한번 훑어보러 왔습니다. 그 양반 말이야. 참 딱하지. 그런데 외지인이라 우린 잘 몰라. 눈 깜빡임 하나 없이 동그랗게 뜨는 눈이 왜인지 부두 한쪽에 쌓여있는 죽은 생선들의 번들거리는 눈알과 겹쳐 보인다. 눈치채지 못한 척 마음을 가다듬고 최대한 위협적이지 않아 보이도록 말을 이었다. 저희도 민간수사원 선생님들이랑 같이 와서 말이죠. 유류품들이 남아있는지 확인하고 금방금방 처리하고 돌아가겠습니다. 너무 쏘시고 다니는 것도 좀 그러시죠? 아니 뭐 여긴 묵을 데도 없어요. 그래서 그렇지. 용신제땐 가게고 뭐고 다 문 닫아. 오늘 외지 사람이 올 줄은 꿈에도 몰랐네. 글쎄, 정 어렵다 하면 마을 회관에서 재워드릴 테니 부담 갖지 말고 오셔. 느릿하고 무뚝뚝한 말투와는 달리 돌아오는 내용은 의외로 친절했다. 나는 멋쩍게 웃어 보였다. 저희 뭐 차에서 자도 되고 먹을 것도 다 챙겨왔으니까 괜찮습니다. 글쎄, 진짜 괜찮으시겠어? 그럼요, 어르신. 그 삼원 사우나가 어디 있는지만 좀 알려주실 수 있나요?
저희 마을 제일 꼭대기 절벽 근처에 있어. 같이 가줄까? 아니요. 저희 차 있으니까 괜찮습니다. 그래 뭐 그렇게 큰 섬도 아니니까. 생각했던 것 치고는 의외로 친절했네요. 이게 시골 인심인가? 그런 것 치고는 너무 쳐다보시는데. 이 차가 신기한 거 아닐까요? 흔한 차종은 아니잖아요. 백미러 뒤편으로 보고 있자면 이장은 계속 이쪽을 흘끔흘끔 쳐다보고 있었다. 긍정적으로 생각해보자면 사람이 난데없이 죽었으니까 예민해졌을지도 모르지. 그나저나 도착 전에 다시 정리해보죠. 폐 안의 염도는 서해 평균값과 거의 동일하고 입안, 기도, 위 내용물에서까지 바닷물 성분이 확인되었고, 그런데 피부는 전혀 젖지 않았고 주름도 없었어요. 사건 발생 장소는 사우나로 확정됐고 그 시간대에 사우나에 들어간 사람도 그 사람 하나뿐이었고 말이지. 뭐 다른 루트가 있었는지 한번 가서 확인해 볼까요? 계획 세울 필요 없어. 왜죠? 현장 요원으로서 받아들이지 못할 게 있나요? 아니, 벌써 도착했거든. 자동차가 멈춘 곳은 오래된 목욕탕이었다. 이 조그마한 섬에 목욕탕이 있다는 게 신기할 정도다. 예전에는 꽤 번잡한 섬이었던 걸까? 오는 길에 있던 빈집들을 보자면 시간의 흐름이 느껴진다. 이야, 처음 봐요. 굴뚝이 달려있는 목욕탕이라니. 나도 드라마나 영화에서나 봤던 것 같은데. 굴뚝은 이미 오래전에 숨을 멈췄는데도 벽면은 마치 지금도 김이 새어나오는 것처럼 축축하다. 요즘 세상에 이런 목욕탕이 남아있다는 사실 자체가 이 섬이 얼마나 동떨어진 곳인지를 말해주는 것 같았다. 그런데 저 사람 안 깨워요? 현장에 도착했는데. 내버려둬. 안 일어나는 게 제일 좋아. 그럼 저 사람은 왜 부른 건데? 그리고 난 또 왜 부른 거냐고. 아무튼 이 마을 사람은 서류상으로 총 73명. 핸드폰 신호가 잡힌 건 이 사람이 있었을 때 74명. 그렇다면 외지인은 없었다는 이야기지. 신고는 누가 한 거예요? 육지 쪽에서 했어. 바로 돌아와서 일하기로 한 게 있는데 연락이 안 오고 전화도 안 받아서 바로 신고했대나 봐. 그래서 경찰이 와서 CCTV를 조사해 봤더니 동선이 확보되고 시체를 발견했다 라는 거지. 아니, 그럴 수가 있나? 워낙 사람도 적고 노인이 많다 보니 사우나를 잘 안 쓴대. 외지인 왔다고 보일러 켜고 그냥 다 자러 갔다던데. 확실히 딱히 관리하는 것 같지는 않네요. 혹시 연락이 없으면 그냥 쓱싹 해도 괜찮을 것 같... 목에 손을 긋는 의사가 말을 끝내자마자 의사의 입을 가리고 주변을 훑었다. 그제야 이런 고립된 동네에서 그런 말을 한다는 게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깨달은 의사는 놀란 눈으로 고개를 끄덕인다. 다행히도 골목에는 인기척이 전혀 느껴지지 않았다. 민망했는지 선생이 먼저 서두른다. 아무튼 빨리 들어가 볼까요? 그럽시다. 들어가 본 목욕탕은 딱히 별다를 게 없었다. 어디서나 볼 것 같은, 아니, 오히려 상상 속의 1960년대 목욕탕을 그대로 옮겨놓은 것 같았다. 의사 선생과 함께 사우나를 샅샅이 훑어보았지만 딱히 새로운 건 아무것도 없었다. 정확히 보고서 그대로다. 굳이 특이한 점을 찾자면 문일까? 두꺼운 나무 문 뒤에 아이 손바닥만한 창뿐이라
답답해 보였을 뿐이다. 어쩌면 우리나라 경찰 생각보다 유능할지도. 그러게 말이야. 세금 허투루 쓰이지 않고 있구만. 아니, 그런데 그러면 어떻게 죽은 거야? 직접 와보니 더 머리가 복잡했다. 아무것도 없이 깔끔하게 치워진 사우나. 그 안에서 익사. 차라리 질식사 같은 거면 몰라도 사우나에서 익사를 할 수 있나? 일단 한 대 피고 생각해보지. 또 펴요. 난 좀 더 찾아볼 테니까 피고 오세요. 담배. 선생, 그럼 사람 죽은 목욕탕에 혼자 있게? 진심이야? 어쩔 수 없군요. 흡연시 사교 활동은 비흡연자라도 참을 수 없죠. 반년도 안 됐는데 적응이 참 빨라. 감탄을 하면서 담배에 불을 붙이고 차로 걸어가자 문이 열려 있었다. 나는 황급히 주머니 안의 권총에 손을 가져갔지만 절벽 앞에서 바다를 내려다보는 여자의 뒷모습을 보고는 손을 내려놓았다. 처음 만났을 때처럼 그녀는 비현실적이었다. 온몸을 명품으로 두르고도 사치품을 두르고 있다는 자랑스러움은 전혀 없었다. 은막 너머로 한 시대를 풍미한 미모는 그대로지만 눈빛은 완전히 죽어있고 얼굴은 낯빛이다. 예전의 그녀를 기억하는 사람이 있다 해도 지금의 그녀와는 결코 겹치지 않을 것이다. 일어나셨습니까? 조금 더 쉬고 계셔도 되는데. 아니, 소리가 신경 쓰여서. 용신제요? 풍어를 바라는 흔한 선마을 제사지 않습니까? 서해 용왕에게 하는. 아니야. 네? 이건 풍어를 비는 제사는 절대 아니야. 오히려 뭔가를 부추기고 들쑤시고 부르고 있어. 뭘 부르는데요? 몰라? 분명 뭐가 오긴 와. 근데 뭐가 오는진 모르겠어. 그녀는 장단점이 있는 사람이다. 장점은 그녀의 감은 무조건 맞는다는 거고, 단점은 그녀의 감은 무조건 맞는다는 거다. 제장 위치도 그렇고 춤이나 노래 가사를 보면 이건 평안이나 풍어를 비는 제사가 아니야. 무엇보다 내 피부가 따끔따끔하게 느껴. 뭔가를 부르고 있어. 그건 확실해. 나는 말없이 핸드폰을 꺼내들고 바로 통신을 넣었다. 7국본부 옥내도 파견 1팀 D 플러스 1시간 16시 12분. S가 관측했다. 다시 한번 말한다. S가 관측했다. 프로토콜 92에 따라 최대한 빠르게 지원 요청. 프로토콜 87의 시행까지 고려하고 준비하라. 뭐 프로토콜 87? 정보 유출을 고려한 완전 봉쇄 후 파괴?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어? 지금 아무것도 결정된 게 없잖아. 선생, 이미 결정된 거야. 그녀가 관측한 순간부터 말이지. 아니, 뭔지도 모른다면서요. 그래. 나도 모르는 게 오고 있다니까? 그게 괜찮을 리 없잖아. 그 말이 떨어지자 주변 기온이 1, 2도는 내려간 것 같았다. 이런 일이라고는 듣지 못했는데 나는 마음속으로 욕지기를 하며 다음 번호로 넘어갔다. 본부에 지원 요청 보내놨습니다. 일단 공군에도 연락해볼까요? 모르겠어. 당신이 판단해. 알겠습니다. 빨리 연락하죠 그럼. 잠깐. 그게 다라고? 아니, 나 왜 부른 거야? 기록 같은 거 안 하고 선생님들이 해결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무슨 헛소리야? 기록이 제일 중요하잖아. 그녀가 고개를 획 하고 돌려 의사를 바라보았다.
드디어 피하고 있던 제일 귀찮은 일이 벌어졌구만. 나는 눈을 질끈 감았다. 잠깐. 반응이 왜 이래? 초보야, 이 사람? 기록이 왜 중요한지 몰라? 저번에 같이 왔던 현장 기록관은 어떻게 됐는데?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을 갑자기 이런 데로 데려오면 어떡해? 도움도 안 되는데. 나중에 이야기하시면 안 될까요? 전화 중이라. 저기 잠깐. 저번 기록관이 어떻게 됐는지 나도 궁금한데? 아니, 본부는 진짜 아무것도 설명하지 않은 거야? 일반인을 왜 나랑 동행시켜? 프로토콜 01이 최우선 아니야? 전 의사입니다. 뭐 의사라면 쓸모 있을지도. 응급의학과? 검식원이야? 아니요. 정신과인데요. 정신과? 왜요? 정신과가 필드에서 뭘 할 수 있다고. 너 의사 아니잖아. 남 사정 이해할 생각도 없이 푹신한 의자에 앉아서 남 얘기 듣고 이해도 못하면서 대충 처방전이나 찌그려서 약이나 주는 뚜껑 따개를 왜 데려와? 그런 건 그냥 청운역이나 처박아두면 되는 거 아니야? 저도 일반의 자격증은 있습니다만 그러는 당신은 뭐죠? 저 사람이 말 안 했어? 나 무당. 저런. 왜? 말씀하시는 속도나 표현에서 긴장감이 좀 느껴지네요. 혹시 최근 잠은 좀 잘 주무시고 계신가요? 진단하려고? 가능하시겠어? 안락의자 필요하신 거 아니야? 아니에요. 전 선생님의 말을 분명히 신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부터 자기를 무당이라고 생각하고 계셨죠? 신내림이라도 받으신 경험이 있으신가요? 짐작했던 일이지만 이 둘은 정말 끔찍할 만큼 상성이 안 좋았다. 서로 화도 내지 않고 냉랭하게 독서를 툭툭 내뱉고 있는 걸 보자니 나는 의사 선생을 향해 안타까운 탄식을 흘릴 수밖에 없었다. 이 열간이 그냥 돌려보내면 안 돼? 아니, 이제 기록관이 필요하다는 말, 그리고 그게 나여야 한다는 말도 완전히 이해했어요. 그러면 이제 이분이 국 같은 거 시작하나요? 제가 다 기록해 두겠습니다. 나는 곧 같은 거 하지 않아. 하는 방법도 모르고. 굿도 안 하시면서 무당이라고요? 기록국이 내가 무당이랑 그나마 비슷하다 여겨서 그렇게 분류하는 것뿐이야. 그렇군요. 제가 조심스럽게 말씀드려보자면요. 선생님께서 온몸을 명품으로 도배하신 이유가 이 굿을 못하는 무당으로서 실례. 자존감의 흔들림이나 수치감, 결핍감을 역보상하며 통제감을 회복하시려는 방어적 적응일 가능성이 있겠네요. 물론 절대로 제가 함부로 단정할 수는 없는 거고요. 어지럽네. 나 PTSD 올라 그래. 나 산재 신청해도 돼? 선생님께서는 그 옷들이 어떤 의미로 느껴지시는지, 그걸 입으면 마음이 좀 편해지시는지 그 이야기를 먼저 들어봐야겠죠? 잘 모르겠으니까 일단 공군이랑 전화하는 척을 하기로 했다. 저 사이에 끼어야 하는 상황만큼은 피하고 싶었다. 누가 입고 싶어서 명품만 입는 줄 알아? 공장 옷을 입으면 공장 노동자의 괴로움이 옮아와. 최고의 장인들이 몰입감을 가지고 꿰맨 옷도 꾸뜨려야 그나마 괴롭지 않다고. 내가 벗고 다닐 순 없잖아? 괴롭다고요? 실례지만 조심스럽게 여쭙겠습니다. 선생님께서는 본인에게 이른바 사이코메트리처럼 물건을 통해 정보나 장면을 느끼거나 읽어내는 능력이 있다고 믿고 계신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녀가 이렇게까지 몰리는 건 처음 봤다. 슬슬 정말 말려야겠다고 생각하던 그 순간 무당의 눈이 휙 위로 돌아간다. 하얗게 눈이 까디집힘과 동시에 무당이 나지막이 주문이라도 중얼거리듯 입을 열었다.
언덕 위에 올라가고 있다. 소리가 들려오는 쪽으로. 저쪽은 절벽 근처가 용신제 재단이겠지. 다들 저쪽으로 올라가던데. 나는 누군가의 뒤를 따라간다. 숨이 차고 다리가 후들거린다. 요즘 배가 좀 나와서 그런가 생각보다 힘들다. 그렇게 살찌신 것 같진 않은데. 앞에 가고 있는 것은 상무남자. 목소리 낮고 걸음에 힘있고 어깨에 커다란 쇠를 짊어지고 있다. 이석현. 그는 나를 향해 이야기한다. 빨리 이거 끝나고 사우나나 같이 가고 푹 자자고 이씨. 나는 어이가 없어서 소리 지른다. 야 이놈아, 너랑 나이가 몇 살 차이인데 어디다 대고 이씨거려. 아니 그리고 너도 이씨잖아. 종씨인데 형님이라고 부르지 못해? 내 학년이 말이야. 악어 술 한잔 했으면 다 친구지 친구. 뭐 형님이나 저나 족보산 쌍놈들일 텐데 왜 귀찮게 그러십니까? 아, 너 때문에 어제 핸드폰도 바다에 떨어뜨리고. 형님이 너무 마신 게 문제잖아요. 술 처마셨으면 곱게 가서 잘 것이지 왜 거기서 셀카를 찍겠다고 꺼내드냐고. 사진 찍으려고 산 건데 왜? 그러고는 무당은 고개를 돌렸다. 눈에 다시 검은 자가 생기는 것을 바라보던 의사도 넋을 잃고 그녀를 쳐다봤다. 눈동자에 초점이 돌아온 무당은 의사에게 도발적으로 물었다. 좋아. 이건 그럼 어떻게 진단할 거야? 준비됐어? 저기 잠깐. 그것보다 둘이라고요? 경찰 보고서의 민박 투숙은 분명 단독 투숙이었는데? 그러니까 피해자랑 같이 들어온 사람이 하나 더 있다는 건데 서류에도 없고 마을 사람들 입에도 안 오르는 사람. 그 사람은 지금 어디 있지? 어디 있겠어? 귀환 요청한다. 반복한다. 귀환 요청한다. 돌아오는 차에서 귀환 요청을 했지만 전파가 통하지 않는다. 하늘을 바라보지만 구름 하나 없다. 내 핸드폰은 기지국이 아니라 위성통신이라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리고 있을 수 없는 일은 언제나 다른 있을 수 없는 일을 불러오지. 뭐해? 더 밟아. 빨리 부두로 돌아가야지. 갑자기 왜 그래요? 계산이 잘못됐어. 사망자가 하나가 아니라 둘이야. 하나랑 둘은 완전히 다르다고. 애초에 그러면 프로토콜 121에 따라 대응국에서 출동해야 한다고. 어떻게 돌아가게요? 나는 권총을 들어 약실을 확인하며 장전한다. 배를 탈취한다. 무슨 수를 써서라도 일단 육지로 돌아가야 해. 아쉽지만 이미 늦은 것 같은데? 그 말에 고개를 들어 앞을 보자 부둣가에 사람들이 가득 서 있었다. 마치 물고기 떼처럼 버글거리던 얼굴들이 차 소리가 나자 약속이라도 한 듯 한꺼번에 고개를 돌렸다. 이 섬에 주민 73명이라면서요? 일단 기지국에선 그렇게 나왔는데 그렇게 보여? 몰라도 보이는 사람 수만 그 3배는 충분히 넘는다. 핸드폰을 쓰지 않는 사람이 이렇게 많을 수가 있다고? 당연하겠지만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다. 통로가 없군. 부두 입구부터 배 난간까지 사람들로 꽉 막혀 있어. 그냥 확 밀어버리면 안 돼? 에? 당신 참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 당연히 생각해봤는데
안 밀릴 것 같습니다. 그래, 아무래도 차 앞으로 뛰어들어서라도 막아설 것 같지? 그들은 뭔가 노랫소리 같은 것을 웅얼대면서 우리를 쳐다본다. 석양을 받지 못한 쪽 얼굴이 푸르딩딩해 더욱 괴기스러웠다. 저 사이에 끼이면 어디까지 떠밀려 갈고, 바다일지 재단일지. 이장이었다. 나는 어쩔 수 없이 창문을 내리고 웃어 보일 수밖에 없었다. 무표정했던 얼굴이 썬팅이 된 창문을 내리자마자 사람 좋게 웃는다. 설마 이 인간은 썬팅이라는 개념을 모르는 걸까? 이거 육지에서 오신 분들 어디 가시려고? 오늘 밤은 배가 안 나가는데. 저 일이 다 끝나서 돌아가려고 했었죠. 저 급한 일이 생겨서. 차를 태울 수 있는 배는 없는데. 혹시 어선이라도 얻어 탈 수 있을까 했죠. 차는 여기다가 주차하고 나중에 우리 직원들 시켜서 회수할 수 있으니까요. 그럼 뭐 내가 좀 알아봐드려. 오징어 잡으러 가는 배가 있긴 하니까 다음 물 땐 나갈 수 있을 거야. 시장하지. 밥이라도 먹고 가. 먹고. 그렇게 민폐를 끼칠 수는. 에이, 섬에 손님이 몇이나 온다고 대접해야지. 우리가 어차피 물대전엔 배도 안 나가. 안 나가요. 조선시대도 아니고 물때에만 배가 빠질 리 없지. 이것은 환대가 아니라 통제였다. 어쩔 수 없나. 나는 시동을 끄면서 억지로 웃었다. 그럼 같이 가볼까요? 그래요, 그래. 선밥은 못 드셔봤지? 식사를 대접받을지 식사가 될지 한번 보자고. 제발 조용히 해주십시오. 촌장이 우리를 데리고 간 곳은 마을 회관이었다. 애초에 이 섬에 음식점 같은 건 없었으니까 당연한 얘기겠지. 문을 여는 순간 안에 있던 20명 남짓한 주민들이 한꺼번에 고개를 든다. 하나같이 깜빡임도 없이 둥그렇게 뜬 눈들은 이상하게 초점도 맞지 않는다. 식사 메뉴 고르는 것 같지? 그 티 좀 내지 말라니까요. 자리는 제일 안쪽으로 잡아뒀어요. 원래 창문 없는 데가 제일 포근해. 바닷바람도 안 타고. 준비는 다 해놨으니까 금방 나올 거야. 준비? 이장이 전화하는 거 못 봤는데? 우리 같이 들어왔잖아. 애초에 여기엔 전화기가 있긴 해. 자, 다 오늘 잡은 놈들이야. 방금까지 살아있었어. 많이 드셔들. 말 맞다나 3분도 되지 않아 상이 나왔다. 공영방송 귀향 프로그램 같은 데서나 볼 법한 어촌의 푸짐한 상차림이었다. 해산물이 많아 비린내가 좀 올라왔지만 딱히 이상할 건 없었다. 다만 한 가지, 의외로 고깃국 비슷한 게 올라와 있었다. 이건 뭐예요? 그거 성게탕이요. 성게탕? 닭인가? 돼지국을 이 동네에선 그렇게 부르거든.
뭐 개경 쪽이랑 가깝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 아니겠어? 오늘은 특별한 날이라서. 그 드라마 보셨구나. 드라마? 그게 뭔지 잘 모르겠는데. 이장은 사람 좋게 웃어 보이지만 돼지국밥을 성게탕이라고 불렀던 건 조선 초기 고려 사람들 아닌가? 드라마에서나 나오는 이야기인데 조선 건국 연도를 마음속으로 계산해보고 있어서 말이 끊겼지만 정작 이장은 밥상을 빤히 바라보기만 하는 무당이 신경 쓰이는 눈치였다. 아가씨는 어째 성게탕이 입맛에 안 맞으신가? 채소 말고는 소화를 못 시켜서. 부추는 맛있네. 노인에게 태연히 반말을 하며 탕 안에 있는 부추를 꺼내서 우적우적 씹는 무당에게 역정을 낼 법도 했지만 부추를 맛있게 먹는 것을 보고는 이장은 이내 태연한 듯이 우리를 보며 물었다. 그런데 경찰 양반들, 성씨가 뭐라 했지요? 우리도 통성명은 해야지. 그럼 이장님 성함 먼저 여쭤봐도 될까요? 나는 옥두철이요. 이 섬 이름을 따왔지. 도해준입니다. 최서희. 윤서준입니다. 도씨, 최씨, 윤씨. 그래, 셋 다 이씨는 아니시군. 그 순간 묘하게 촌장의 얼굴에서 힘이 빠지는 기색이 보였다. 하지만 이장은 마치 수십 번이나 해본 것처럼 능숙하게 그 실망을 웃음으로 덮으며 다시 식사를 재촉했다. 자, 드셔요. 밥상 앞에선 다 같은 사람이야. 환대해 주셔서 감사한... 그럼 난 좀 일이 있어서. 아이고, 제사 준비가 바쁘네, 바빠. 이장은 지금까지 우리를 의심하듯 달라붙던 태도가 거짓말이기라도 한 듯 자리에서 바로 일어났다. 동시에 내내 우리를 지켜보던 마을 사람들도 일제히 고개를 떨구고 아무 일 없었다는 듯 다시 숟가락을 떴다. 시끄럽게 식기 부딪히는 소리를 듣자 방금 전까지의 정적이 되레 더 섬뜩했다. 밥맛이 뚝 떨어졌지만 나는 억지로 숟갈을 한 번 더 떴다. 어찌 되든 배에 뭐라도 넣어두는 게 낫겠지. 무슨 일이었던 거야? 왜 이렇게 쉽게... 그럼 이제 어떻게 하죠? 화장실 좀 가볼까 하는데. 어디지? 알려주실 분 있나요?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수십 명이 동시에 손을 들어서 한 방향을 가리켰다. 무당은 고개를 한번 끄덕이더니 말없이 그쪽으로 걸어간다. 그녀가 우리를 향해 슬쩍 눈짓을 하는 것을 보고 나도 자리에서 일어났다. 어디 가요? 담배 한 대 피우고 올까 해서. 선생도 좀 나가서 기지개라도 펴야 되지 않겠어? 그렇죠. 그들의 시선은 더 이상 우리에게 향하지 않았다. 감시가 멈춘 걸까? 이젠 우리가 어떻게 움직이든 신경 쓰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 그들의 눈을 피해 천천히 건물 밖으로 나오자 바로 옆 낡은 관공서 건물 앞에서 무당이 손짓을 하고 있었다. 여긴... 마을 회관 건물이니까 사무소도 있을 것 같았어. 확실히 익숙하셔. 이 짓거리 하루 이틀 해보는 것도 아니고. 면사무소로 썼던 건물일까? 아니, 면사무소가 들어올 규모는 되나? 아무튼 안 쓴 지 얼마나 오래됐는지 감도 안 잡힐 정도였다. 벽에 붙어있는 대통령 사진으로 시대를 간접적으로나마 느낄 수 있었다. 이거 봐.
큰 소리 내지 말고. 딱히 뭘 찾을 것도 없이 사무소 책상 위에는 수십 장의 인쇄된 장부가 박스째로 놓여 있었다. 마치 마을 사람들 모두가 이 장부를 하나씩 들고 다녀도 충분할 양이었다. 뭐죠, 이건? 장부를 찍어서 마을 사람들 다 나눠주는 거 아니야? 그녀가 건넨 장부에는 이름들이 줄줄이 적혀 있고 몇몇 이름 위에 붉은색으로 선이 그어져 있다. 이영숙, 이달수, 이봉태. 보고서에서 본 기억이 있어. 몇 년간 이 섬에서 돌아가신 분들인가 보군. 나이만 보면 이상할 것도 없었는데. 사인 같은 건 언제든지 손볼 수 있겠죠, 이런 섬에선. 그것보다 왜 굳이 이런 걸 많이 뽑아야 하는 거죠? 관리자만 들고 있으면 금방 잊어버리니까 들고 있어야 할 필요가 있나 보지. 아무래도 생선 대가리니까. 어떻게 그런 비유를. 노인분들이 건망증이 있을 수도 있고. 비유 아닌데? 할 말을 잃은 의사를 내버려두고 가만히 장부를 내려다보고 있자니 과연 이상한 것이 눈에 띄었다. 나이는 그렇다 치고 이건 확실히 말이 안 됐다. 전부 이씨뿐이야. 워낙 흔한 성씨라 신경 안 썼는데 이 정도면 확실히 신경이 쓰이는걸. 이씨로 시작하는 몇십 개의 이름들에만 붉은 줄이 그어진 것을 보면 광기까지 느껴진다. 하지만 그것보다 이 장부의 모양이라든지 수많은 이름들이 나열된 방식은 너무나도 익숙한 무엇인가를 떠올리게 한다. 족보? 아이고, 여기 계셨네. 인구조사책이라도 보고 있으셨나봐. 한참 찾았지 뭐야. 갑자기 튀어나온 이장이 말을 걸자 숨이 멎을 뻔했다. 나는 장부를 들어보고는 헛웃음을 지어 보였다. 섬에 옥시가 많네요. 전시도 많고. 예, 섬 이름부터 그렇잖아요. 옥레도라고 써붙여놨는데 옥시가 많아야지. 과연 잔치는 주인이 열어야죠. 잘 아시는군. 어디서 좀 들어보셨나? 해가 짧아가 오늘 할 일이 좀 많네. 오늘 밤 용신제에는 꼭 와줘요. 육지에서 경찰 양반들도 오셨는데 제사 제대로 지냈다. 기록은 남겨야지. 그리고 한 번 호흡을 하고 불빛을 등지고 섬뜩한 얼굴로 묻는다. 꼭 와주겠지. 곧 해가 집니다. 오늘 밤 용신제에 참석하실 주민 여러분은 절벽 위의 사당으로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알려드립니다. 시작되나 보네. 아무래도 제사가 끝나기 전까진 돌려보낼 생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왜요? 나란 일 하는 사람이 창건하는 게 중요한가 보지. 옛부터 그랬잖아. 난 하청인데. 이런 작은 동네 용신제는 제사라기보단 잔치에 가까운 느낌인데 여긴
오히려 의뢰 같네. 사람들이 자리에 앉는군요. 제사가 시작되자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들어 줄 맞추어 앉았다. 수백 명은 돼 보였다. 이만큼 사람이 모였는데도 어수선함은 없다. 어린 아이들조차도 미리 짜놓기라도 한 듯한 일사불란한 움직임을 보고 있자니 이제야 이 마을에서 계속 느껴졌던 위화감, 등골을 타고 내리던 소름 끼침의 정체가 또렷해진다. 이 마을 사람들은 전부 닮아 있었다. 눈 사이가 유난히 멀고 이상할 정도로 커다란 눈동자, 심한 피부병 탓인지 비늘처럼 들뜬 피부, 아니 피부병이 맞기는 할까? 아까 그 마을 인명부 기억나요? 꼭 지금 해야만 하는 이야기일까? 생각해보면 이심을 준 것도 이상한데 다른 사망자가 있었나요? 한 번에 하나씩, 한 번에 하나씩 처리하자고 선생. 아무튼 저건 용신제가 아니라는 거지. 용신제라기보단 서해 용왕을 위한 제례에 가까운 것 같아. 따지고 보면 비슷한 거긴 하지만 목적이 좀 다르달까. 저 문장은 뭐죠? 봉황이 그려져 있잖아. 봉기야. 근데 이 문양 쓰이지 않은 지 오래되었을 텐데. 게다가 서해용왕 제례에 왜 굳이 봉기를? 무당은 알게 된 사람이지 아는 것이 많은 사람은 아니었기에 당혹스러워하는 것 같았다. 아무래도 다음번엔 교수님도 데리고 와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을 무렵이었다. 춤이라도 추는 걸까? 마을 사람들의 움직임은 한 덩어리가 되어 왼쪽, 오른쪽으로 동시에 출렁거렸다. 꼭 물고기 떼 같다. 무리가 한 몸처럼 움직이는 모습은 가운데에서 누가 꼬리라도 치면 전부가 한꺼번에 방향을 틀 것만 같았다. 그럼 지금이 진짜 도망쳐야 하는 타이밍 아닌가요? 해지기 전까지 어떻게든 배를 빼서. 선생, 봐. 부두가 사람으로 꽉 찼어. 어떻게든 차로 밀고 가면. 근데 그렇다 하더라도 못 밀고 갈 것 같은데 사람이 너무 많아. 이쪽에 이제 관심이 없는 것도 이해가 간달까. 부두만 막아두면 어차피 아무도 못 나가잖아. 헤엄쳐서 바다를 건널 것도 아니고. 지금 상황에서 그런 말은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만. 내가 여기 있는 이상 뭐 어떻게든 되지 않을까? 그럼 선생님은 필요하면 해리 상태로 들어가서 그걸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보시는 거군요. 진단하든 말하지 마. PTSD 올 것 같으니. 그때 마치 번개라도 맞은 것처럼 무당은 비틀거리면서 제자리에 주저앉았다. 빈정대던 의사가 더 놀라 벌떡 일어났다. 괜찮아요? 가까이 오지 마. 뭐라고요? 나는 황급히 의사의 몸을 잡아 뒷걸음질로 최대한 무당에게서 멀어졌다. 무슨 일이 있어도 강신 중인 그녀와 접촉하지 마. 프로토콜 01이야. 아니, 그래도 사람이 갑자기 쓰러졌으면 하다못해 맥은 짚어봐야죠. 보여선 안 될 것들이 보이고 있어. 뭔가 보입니까? 아니, 그런 건 아니야. 그냥 왜 이렇게지 갑자기? 이게 이런 식으로 보일 리가 없는데. 드문 일이다. 무당이 당황하고 있었다. 이런 일은 좀처럼 일어나지 않는 일이다. 그리고 우리 일에서 드문 일이라는 건 나쁜 일과 동료로 쓰인다.
사람 목을 제사상처럼 늘어 눕는다. 병사들은 비웃고 조롱하고 놀린다. 피눈물을 흘리고 있어. 뭐가 보이는 거죠? 이 섬에서 했던 제사, 장소의 기록에 강하게 남아있어. 기록은 의식이며 의식은 기록이다. 제사의 기록이 이 땅에 박혀있다. 아니, 제사가 아니야. 이거는 지금의 밤이 아니라 아주 오래된 밤. 바다가 아직 바다에 새기고 하늘이 아직 하늘에 새기던 때의 밤. 그 밤을 끝내는 건 횃불뿐이니 사람들은 횃불을 들었다. 바다색은 본디 그리해야 하는 것처럼 까맣고 붉다. 붉은 포승에 묶인 사람들이 수놓인 비단 옷을 입고 무릎 꿇고. 선생, 전부 기록하고 있지? 왕, 전부 왕이다. 어린 쌍둥이도 있고 노인도 있고 남자도 있고 여자아이도 있고 모두 친척. 어디나 죽기 싫은 사람이 있으니 병사들 사이에서 일어나 따지려는 늙은이가 바로 창에 꿰뚫린다. 하나씩 목이 장난감처럼 나뒹군다. 어미들은 비명을 지르고 아이들의 눈을 가리려 하지만 병사들은 그런 여자들의 팔목을 잡고 끌어당긴다. 마치 장난감처럼 희롱하며 지키려던 어린아이를 산채로 창에 끼워버린다. 당연한 것이다. 북쪽의 야만인은 잔혹하고 폭력적이니 마치 천사라도 하는 것처럼, 그들의 대신서 했던 것처럼, 제사상 돼지머리처럼 사람들의 머리를 올려놓고 기도를 하는 것처럼 조롱한다. 그리고 아이들과 여자들의 목덜미를 잡고 절벽으로 끌고 간다. 도대체 뭘 하려고 자기를 몸에 반도 안 되는 어린아이인데 던지려고? 물을 던지려고? 바닷 속에 집어넣으려고? 안 돼! 하지마! 애들만은 제발! 애들은 안 돼! 엄마! 엄마! 전부 가라앉는다. 전부 바닷속에 집어던져진다. 폭풍이 부는 밤에 바다로 집어던져지면 살아날 수 없다. 아무나 얼어도 이런 주이면 다 얼어 죽을 게다. 하지만 그것은 그릇된 선택이니 바다에서 나온 것을 바다로 돌려보내네. 아이를 하나 던질 때마다 바다가 숨을 들이마신다. 잠자고 있던 서해 용왕이 눈을 뜰지어다. 사람 하나 집어던지고 흘렀던 피가 바다에 떨어진다. 바다에서 일어나는 폭풍은 휘몰아치지만 용서에 닿기에는 부족하다. 분하도다. 용왕님이 깨어나시기엔 너무나도 부족하다. 분하다. 너무나 분해. 이 신놈들 영원히 잊지 않을 것이다. 영원히 우리 가문에게 하는 유업
절대로 잘 것이다! 말을 끝마치자 무당은 마치 튕겨지는 것처럼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호흡을 급하게 내쉰다. 그녀에게 뛰쳐나가려는 의사의 몸을 손으로 가로막으며 정신을 차리려 식은땀에 젖은 머리카락을 쓸어넘기는 무당에게 물었다. 언제쯤으로 느껴지십니까? 옷, 말투, 불빛, 감으로라도. 쇠붙이는 있는데 총은 없고 말은 고어 같은데 아주 옛날은 아니야. 좁은 배, 긴 깃발, 기도문에 하늘이랑 용이라는 말이 계속 들려. 하늘? 하늘이랑 용이면 일반적으로 조선왕조죠? 연말 서초, 고려말 조선초. 왕씨 왕조가 이씨 왕조로 바뀌던 그 시기요. 하늘은 조선 왕조의 상징이니까. 근데 용왕이랑은 무슨 관계야? 왕건 외할아버지가 용왕의 사위라는 설화가 있어요. 그래서 왕씨들한테는 비늘이 있다 그랬죠. 겨드랑이 밑에. 그런 건 또 어떻게 알아? 아저씨 드라마 안 봐요? 여말 선초 2, 3년에 한 번씩은 나오잖아. 우왕, 창왕, 신돈 이야기 몰라? 신돈 아들로 몰려서 자기 몸에 비늘 모양으로 화상 내고 막 그러잖아요. 시끄러워! 집중하게 조용히 해. 이건 제사가 아니라 처형이야. 저주를 내리는 재례였어. 바다에 던져서 전 왕조의 피를 끊어버리는 의식. 씨를 말리려던 거다. 그럼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은 뭡니까? 뒤집는 거구나. 예? 뒤집는다. 왕씨의 피를 끊었으니 이씨의 피를 끊는다. 왕씨를 바다에 던졌으니 이씨를 다시 던진다. 죽은 수만큼. 그래서 왕을 부르는 거야. 왕이 돌아와야 하니까. 그러니까 왕이 뭔데요? 죽은 왕씨를 되살린다고? 그건 아니지. 아무래도 그럴 확률이 더 높지 않나요? 흐름상? 그러면 내가 바로 알 수 있어. 그럼 뭐가 오는 건데? 뭐가 올지 알아야 대비를 할 거 아니야? 이제 남은 방법은 하나밖에 없네. 그게 뭐죠? 죽은 사람한테 직접 묻는 것밖에. 사람 죽은 장소인데 들어와도 괜찮으시겠습니까? 나를 걱정하는 건지 스스로를 걱정하시는 건지. 평소 낯빛에 가깝던 그녀의 얼굴이 오싹할 만큼 상기되어 있었다. 이제 곧 시작되겠군. 각오는 했다만 이 지경까지 오길 바라지 않았다. 그녀는 무당이면서도 무복을 입지 않고 사령굿도 하지 않는다. 신을 모시지도 않으며 원하지 않더라도 접신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건 그녀와 관련된 신의 특수성 때문이지만 무당과 죽은 자의 의사를 무시하는 건 아무리 신이라도 좀 고가울 때가 있다. 곧이어 아주 짧게 물속에서 나는 소리가 스친다. 지금 소리 뭐죠? 조용. 선생, 이제부터 집중하라고. 전부 기록해야 해. 뭐예요 그건? 소금, 우리 일에는 필수지. 선생도 한 통 들고 다녀. 허브 솔트가 맛도 괜찮아서 요리에 쓰기도 좋더라고. 선생, 프로토콜 01이다. 당신하는 도중에는 우리는 소금 원 안에만 있으면 돼. 우리는 그녀와 어떤 물리적 접촉도 하지 않고 그저 질문만 할 뿐이다. 모두가 위험해지기 전까지는 절대 개입하지 않는다. 알겠어? 우선할 건 그게 아니지 않나? 기록국 규정이 바뀐 것 같은데.
그건 제가 자의적으로 판단하는 겁니다. 어머, 친절하기도 하셔라. 그럼 정리하지. 사우나 익사자의 마지막 기억과 접촉한다. 우리가 알고 싶은 건 용신제에서 도대체 뭘 불러오려고 하는가. 차라리 연쇄살인마가 범인이길 바라보죠. 우리 일에 그런 건 영원히 없을 것 같은데. 살벌한 소리로 시작하네요. 아니지. 진짜 무서운 소리는 아직 나지도 않았다고, 선생. 무당은 사우나 바닥 한가운데를 손으로 더듬는다. 그럴 때마다 손에 묶인 방울이 흔들리며 소름 끼치는 소리를 낸다. 여기였다. 넘어진 흔적, 구토 자국, 타일 균열, 다 이 자리. 이곳에서 숨이 들어갔다 나왔다가 들어갔다가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않는다. 머리가 어디였다고요? 머리 뒤쪽이 이쪽 타일 모서리에 부딪혔고 그 상태에서 배가 물로 가득 찼지. 아무 물도 없는 곳에서. 준비해. 무슨 일이 있어도 흥분하지 말고. 저기 괜찮은 거예요? 제가 도울 수 있는 건 없어요? 없어. 내가 아는 강신은 죽은 사람을 쓰는 게 아니라 죽은 사람이 나를 쓰는 거라서. 정 돕고 싶으면 한 가지. 망자한테 자신이 죽었다는 걸 일깨우지 마. 뭐 기대는 안 해. 물길, 핏길. 숨이 막혔고, 오늘 죽은 사람 말고, 어제 죽은 사람 말고, 방금까지 여기 있었던 사람. 타일에 머리 박고, 심장 3번 뛰고, 4번째에서 꺼진 사람. 무당이 손에 쥔 방울을 심장 박동을 흉내내듯 일정한 박자에 맞춰 흔든다. 눈동자가 사방으로 미친 듯이 움직이더니 어느 순간 부릅뜬 눈에 흰자 위의 비율이 점점 늘어난다. 선생, 침착하라고. 모든 걸 기록해. 기록이 가장 중요해. 오직 기록만이 실체한다. 사우나 아닌데도 한기가 돈다. 쩌적 하는 소리와 함께 창문에 서리가 끼며 등골이 서늘해지기 시작한다. 그리고는 뒤집혀 있던 눈동자가 천천히 돌아오더니 끝내 완전히 검게 물들었다. 시작됐구만. 저기 제 목소리가 들리시면 본인 이름부터 말씀해 주시겠어요? 목욕탕이죠. 잠깐만요. 저 기억이 있죠. 인터넷 설치하시는 이신영 씨 맞으시죠? 맞습니다. 무슨 일이시죠? 경찰입니다. 일단 진정하시고요. 여기 어떻게 오시게 되었는지 기억나는 대로 하나씩 말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여기 오기 전이라. 여기 오기 전 마지막에 비도 오고 마지막. 왜 마지막이지? 팀장님이 직접 찍어주신 주소였는데 내가 왜 마지막이라 그랬지? 선생, 템포 조절해. 의식하지 않게, 흐름 끊기지 않게. 휴가 전 마지막 일이니까 그러셨던 게 아닐까요? 그것보다 팀장님 이름 기억하시나요? 이혁수. 서울에서 살았는데 이 지역은 잘 모른다고. 같이 가자고. 여기 목욕탕은 어떻게 오셨을까요?
그리고 들어오실 때 다른 사람을 보셨나요? 이장님이 알려줬어. 저 말고는 아무도 없었어요. 주인 아저씨가 다 쓰고 문만 잠그고 가라고 했거든요. 그 몸이라 사람이 없으니까 마음 편히 쓰라고. 그 몸에는 목욕탕 쓰는 사람이 없다? 혼자 기분 좋게 담그고 있었는데 밖에서 북소리가 들리더라고요. 규칙적이지도 않고 어디선가 사람들이 모여서 뭐라고 떠드는 소리도 들리고요. 왕이 돌아오고 이가 나간다. 썰물처럼 이가 나가고 밀물처럼 왕이 들어오라. 네, 그렇군요. 그리고 사우나에 들어오신 거죠? 네, 뜨거운 방에 앉았는데 갑자기 바닥에서 김 말고 물 비린내가 올라오는 거예요. 바다 냄새, 썩은 조개 껍데기랑 해초가 한데 쌓여 썩는 냄새. 기분이 이상해서 나가려고 문을 열었는데 손잡이가 안 돌아가요. 아저씨, 여기 문 잠겼어요 하고 주인을 불렀는데 문 밖에서 누가 묻더라고요. 혹시 누구인지 아시겠어요? 문에 작은 창문이 있어서 겨우 보여요. 이장님이에요. 오늘만 참으라고 이 씨가 대신 들어가면 왕 씨가 산다. 그런 말만 들리더니 갑자기 조용해졌어요. 목소리도 안 들리고. 근데 더워야 하잖아요. 갑자기 춥더라고요. 등골부터. 그리고 저 천천히 하셔도 돼요. 자, 숨 한번 골라보시고. 자, 그럼 계속 말씀해 주실 수 있겠어요? 발밑이 젖기 시작하는데 물은 안 보여요. 근데 물소리는 나고 마치 청소하고 좀 소리 갑자기 하기 싫어져요. 좀 들이쉴 때마다 발을 씻는 소리가 나요. 선생, 너무 몰아세우지 마. 알게 하지 말라고. 발밑에 빨리 켜서요. 안이 싫어지고 여기 사우나 아닌데 파도 소리가 나요. 눈 감았는데 갑자기 누군가가 보여요. 마을 위편 절벽이에요. 제사 중인 것 같아요. 누군가 다들 그쪽을 보고 있고 이장님의 손을 흔들고 있는데 바다 속에서 누가 서 있는데 서 있다고요? 누군지 아시겠어요? 뭐가 보이시죠? 사람들이 바다 쪽으로 쳐가면서 말해요. 물에도 배를 돌려드립니다. 왕이 물에서 걸어 나오시는 날까지. 그 말을 할 때 바닷속에서 뭔가 움직였어요. 뭔가 큰 게 잘 안 보이는데 손보다 더 큰 게. 어느샌가 우리가 들어와 있는 소금무원 안쪽만 남기고 작은 사우나방 전체가 서리로 뒤덮여 있었다. 그의 목숨을 끊는 뭔가가 다가오고 있다. 여기서 끊을 수는 없으니 의사 선생을 믿어본다. 자, 마지막으로 본 게 뭔가요? 마지막으로 봤다고. 당신 지금 무슨 소리? 동시에 무당은 튀어나가듯 바닥에 주저앉더니 미친 듯이 기어 도망치려 했다. 하지만 숨이 막히는 듯 움직임은 뜻대로 따라주지 않았다. 뭐야 저거! 무당의 강신은 그 몸에 사건의 시간축을 재현한다. 그 말은 그를 죽인 것이 나타났다는 이야기다.
사람 형태로 일렁이는 물덩어리가 무당의 앞에 서 있었다. 그리고 그 표면에는 한눈에도 알아볼 수 있는 비늘 같은 무늬가 보인다. 인간, 아니, 물고기에 팔다리가 달린 형상이다. 저거 위험한 거 아니에요? 당장 끼워서 그만두게 해야죠. 가만히 있어, 선생. 나는 선생이 뛰쳐나가지 못하게 손목을 강하게 붙들었다. 바둥거리는 손을 억지로 찍어 누르고 있자니 그 물덩어리가 형태를 바꾸더니 무당의 코로, 입으로, 귀로 파고 들어간다. 이어 귀에 거슬리는 우둑거리는 소리가 났다. 지금 갈비뼈가 으스러지고 있는 건가요? 수압으로 으스러지고 있는 것 같아. 물을 그대로 피로 밀어넣어서 으스러뜨린 거군. 그래서 골절이. 근데 왜 보고만 있어요? 도와줘야죠! 지금 이 소금원 바깥으로 나가면 선생도 적을 겪게 돼. 그리고 아마 죽겠지. 근데 무당이 죽고 있잖아! 사람들 앞에서 죽고 있는데 그걸 지금 계속 지켜만 보고 있으라고? 이거 아이씨! 그녀는 숨이 막힌 듯이 몸을 비틀거리고 있었다. 익사는 인간이 죽는 방법 중에서 가장 괴로운 방법 중 하나라고 한다. 이 광경을 보고 있자니 그 말에 전적으로 동감이다. 살려! 무당의 눈에서는 혈관이 터진 듯 피가 흘러내렸다. 익사한 사람에게서 볼 수 있는 특유의 징후. 얼굴은 시퍼렇게 변하고 입과 코에서는 피가 섞인 분홍색 거품이 흘러나온다. 크르륵 소리와 함께 바닥에 쓰러져서 익사해가는 무당의 눈동자에 흰자가 천천히 돌아온다. 끝났군. 이제 살려. 뭐? 죽었잖아. 살려야지. 그게 선생 일이잖아. 그 말이 끝남과 동시에 의사는 무당에게 달려가 하임리히법으로 몸을 들어올리고 있었다. 익사자한테 저게 맞나? 선생이 너무 당황해서 뭘 해야 할지 착각하고 있는 것 같은데. 살아났어요! 익사 27번 중에 제일 거지 같아서. 네, 그래 보이더라고요. 뭐 알아낸 거 있어요? 하임리법 CPR이 아니고 의사 맞아? 내가? 그랬나요? 그랬는데 그렇게 한 이유가 있을 거 아니오. 목에 뭐 걸려있는 소리가 나서. 그 말을 들은 무당이 기침하면서 입을 벌리자 그 혀 위에 비늘이 놓여 있었다. 이건 뭐야? 비늘? 그런 것 치고는 좀 큰데. 알 것 같네. 뭘 부르는 건지. 아니, 부르는 걸까? 깨우는 것 같은데. 뭐를요? 서해 용왕. 뭐야? 우리가 안 잠궜는데? 그러면 다른 누구겠지. 나는 문으로 걸어가
서리가 끼어있는 아이 손바닥만한 창문을 훔쳤다. 그때 창문 밖에 떠오른 건 어둠 속에서 희끗하게 빛나는 이장의 얼굴이었다. 둥그런 그의 눈이 나를 똑바로 지켜보고 있었다. 그리고 이제서야 볼 수 있는 그의 목에는 아가미가 벌떡거리고 있었다. 이장님이 옥시가 아니라 왕씨셨구만. 서해용왕의 후손이셨어. 왕이 돌아오신다. 밖에서 잠궜어요. 비켜! 쏜다! 문을 열어! 그래도 이제 어느 정도 경험이 있어서인지 의사 선생은 문으로 달려가서 있는 힘껏 몸을 날렸다. 쿵 하고 바로 튕겨 나오기는 했지만 잠금 장치? 아니야, 잠금 장치를 쐈잖아. 혹시 모르니 한 번 더! 아직도 안 열리는데? 저기 방아쇠가 너무 가볍다고 생각해 본 적은 없어요. 총은 마스터키가 아니야. 밀폐된 곳에 총 쏘지 말라고. 소리 울려 귀 아파. 방아쇠가 무거우면 우리가 먼저 죽어요. 문은 열리지 않았다. 아무래도 바깥에서 무엇인가를 대놓은 것 같다. 몸을 아무리 날려봐도 움직이지 않는 것으로 보아 뭔가 무거운 걸 끌어다 막은 걸까? 그것보다 이렇게 빨리? 창문은 없나? 유일한 창문은 사우나 문에 달린 작디 작은 유리창뿐이다. 이걸 깬다고 달라질 건 없다. 처음 봤을 때부터 이상하다고 생각했는데 애초에 희생자를 확인하려는 용도로 만든 방일까? 본부에 알린다. 여기는 기록 1팀, 기록 1팀. 진행이 D단계로 격상. 다시 한번 이야기한다. 진행이 D단계로 격상. 위성도 차단됐는데 굳이 말할 이유가 있어요? 기록을 남겨두는 거야. 그리고 한마디라도 넘어갈 수 있다면 여기 상황을 알릴 수 있으니까. 뭐라도 해야 한다라는 초조함만이 가득하다. 손 놓고 있다간 미증유의 대참사가 일어날 수도 있다. 서해용왕이 뭔지 몰라도 그런 것이 강을 거슬러 올라가면 평양 아니면 서울이라고. 바깥에 소통할 방법은 아예 없는 거예요? 일단은 그렇지. 근데 내가 있으면 어떻게든 될 거라니까. 아니, 연락을 못 하는데 뭘 해결한단 거야? 연락의 부재 그 자체가 연락일 수도 있지. 무당의 몸에는 위치 추적 장치가 최소한 6개 이상 달려있다. 정기적으로 그녀의 심박수 등 신체 수치를 모니터링하여 본부에 보내는 장치다. 그렇다면 아마도 본부 쪽에서는 벌써 무슨 일이 터졌다는 것을 알아차렸을 것이다. 개목걸이가 도움이 되는 날도 있네. 그럼 뭐야? 여기서 가만히 기다리면 해결되는 거 아니에요? 해결은 되겠지. 우리는 죽겠고 서해용왕이 뭔지 몰라도 지금까지의 경험상 그런 거 근처에 있으면 마법도 뭣도 못 쓰는 우리가 살아남을 것 같진 않은데? 그 전에 사우나에서 질식해 죽을 수도 있고. 그건 생각 못했네. 의사 선생은 세상 심각한 표정을 짓고 있었다. 하지만 무당은 따분하다는 얼굴이었다. 이해는 하지만 뭐 어떻게든 살아남을 방법을 찾아내 보라고. 어떻게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묘하게 태평하시네요. 그러면 어쩔 수 없구만. 뭐예요 그거? 복약. 뭐? 미친 거 아니야? 여기 밀폐 공간인데 폭약을 쓰겠다고? 그냥 빨리 죽겠다는 거야? 양은 조절할 거니까 괜찮을 거야. 문을 밀어낼 수는 없으니까 문틀째로 날려버리자고. 안 죽을 정도로 어떻게든 양을 조절해 볼게.
사람이 많이 쉽지 조절한다고 되는 문제냐고. 그걸 어떻게 믿냐고. 내가 예전에 특수부대에 있다가 좌천 아니 스카웃 당한 거라고 이야기하지 않았던가? 폭파는 전문 분야니까 신경 쓰지 마세요. 하천이라는데 신경이 안 쓰이게 생겼냐고요. 다 됐고 구석에 가서 입 벌리고 눈 감고 엎드려 있어. 고막 터질 수도 있으니까. 진짜 미치겠네. 의사는 구석으로 도망가듯이 달려왔지만 무당은 태평하게 서 있다가 나와 눈을 마주치자 어깨를 한 번은 쓱 하고는 문과 의사 사이로 걸어간다. 나는 무당과 의사의 위치를 확인하고 카운트다운을 시작했다. 셋, 둘, 하나. 먼지가 자욱하게 피어올라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나는 손을 휘저으면서 목욕탕 바깥으로 휘적휘적 나갔다. 터져버린 것 같은 구멍너머로 들려오는 꽹과리 소리로 간신히 위치를 파악할 수 있을 뿐이다. 먼지가 피어오른 게 아닌 걸까? 서쪽 끝에서부터 먹구름과 해무가 한 덩어리로 밀려온다. 마을 상공의 낮게 깔린 안개가 밤과 합쳐져 사방은 무섭게 어두웠다. 흙먼지를 뒤집어 쓴 의사가 쿨럭거리면서 내 뒤로 뛰쳐나왔다. 다행히도 죽지는 않은 모양이다. 무당은요? 괜찮을 거야, 아마도. 그 말 맞다나 무당은 천천히 걸어 나왔다. 의사와 나와는 다르게 괴리감이 느껴질 정도로 사뿐사뿐 걸어 나오는 모습을 보고 의사는 자기도 모르게 투덜댔다. 뭐야, 괜히 걱정했잖아. 하지만 모래가 가라앉고 자세히 보자 무당의 코와 양쪽 귀에서 피가 흘러내리고 있었다. 그러나 무엇보다 시선을 끄는 것은 그녀의 배에 깊게 박힌 큼직한 나무 파편이었다. 무당은 배를 흘긴 내려다보더니 무심하게 그 파편을 잡고 비틀어 뽑았다. 뭐야? 나나 선생이 왜 멀쩡하겠어? 그럼 우릴 구해주려고? 그게 제일 합리적이니까. 잠깐만, 괜찮은 거예요? 확인을 해봐야겠는데. 저렇게 관통되면 내부 출혈이... 하지만 무당은 여전히 무심한 얼굴로 뽑아낸 나무 조각을 쓰레기 버리듯 옆 길가에 던졌다. 신경 쓰지 마. 지금 그럴 시간 없어. 그녀의 손짓에 따라 고개를 들었다. 오늘은 보름날 밤. 원래라면 달이 하늘 한가득 차 있어야 한다. 그런데 눈에 착각일까? 아니다. 하늘 어딘가 달이 있어야 할 자리가 핏빛으로 채워져 있다. 달이 녹아내려 핏물처럼 바다 위로 뿌려지고 있었다. 조금도 지체할 시간이 없다. 나는 빈 탄창을 집어던지고 남아있던 탄창을 약실에 밀어넣었다. 이제 남은 건 기껏해야 45발. 이걸로는 내 목숨이 지켜질지조차 의심스럽다. 절벽 위편 용신제가 한창인 자리를 올려다보자 정말 알기 쉽게도 먹구름이 그곳에만 모여들어 있었다. 봉화라도 피우는 것처럼 검은 연기 같은 구름이 층층이 치솟는다. 그야말로 왕이 돌아올 자리라고 표시라도 해놓은 듯하다. 보지 않아도 알 수 있었다. 저곳이 왕씨들이 도망치다 몰려 죽은 자리겠지. 육지에서 쫓겨 절벽 아래로 던져지는 왕씨 마지막 길. 그러니 저들은 그 마지막 길에서부터 다시 끌어올리려는 거다. 몰사 진왕제례 구원 필반 위몰사 진왕제례 구원 필반
오신다. 물길을 열어라. 왕이 돌아오신다. 이시 피로 갚는다. 절벽 아래 안개 사이로 거대한 검은 기둥이 하나둘 솟아오른다. 바위인가 생각한 다음 순간 숨이 턱 막혔다. 아니다, 사람이다. 그런데 아주 굉장히 거대한. 물에 젖어 번들거리는 피부엔 비늘이 돋아 있었다. 크고 작은 거인들이 잇따라 물보라를 터뜨리며 모습을 드러냈다. 한 일족의 마음집. 600년에 가까운 세월 동안 모아온 피. 무참히 죽임당한 일족을 위해 치르는 광신의 제례. 봉황무늬의 깃발을 든 거인들은 이제 대지를 향해 걷고 있었다. 하지만 그 모든 건 오직 선봉대에 불과했다. 서쪽 수평선, 왠지 과하게 빛나는 것 같지 않아? 안개도 심하고. 저쪽이 동쪽이었던가요? 해가 저쪽으로 졌잖아. 저긴 서쪽이야. 그럼 저 빛은 뭔데요? 몇십 개씩이나 있는데? 오징어 잡인가? 눈이야. 우릴 보고 있는. 그제서야 큰 그림이 보이기 시작한다. 수평선이라고 보인 것은 사실 무엇인가의 어깨인 것 같다. 수백 개의 눈을 빛내며 그것은 천천히 일어나고 있었다. 진정 지금이라도 제사를 중단시켜! 뭐해? 빨리 타라고! 차를 타자 절벽 위까지는 순간이었다. 차가 긁히니 백미러가 부서지니 하는 걸 전혀 신경 쓰지 않는 운전이라서 그런 걸까? 그러나 재단으로 가는 길은 마을 사람들이 가로막고 있다. 그것도 수백 명이 한 사람처럼 움직이는 거대한 덩어리다. 이제 어쩌죠? 저긴 멀었지. 확 밀어버려야지. 미쳤어요? 사람들을 쳐버리자고? 저거 사람들이라고! 소리 지르면 어떡해! 아니 사람을 차로 치라고 그러잖아요. 네 눈엔 저게 사람으로 보여? 의사 선생은 그 말을 듣고 흠칫 멈췄다. 의사 선생도 알 수 있었으리라. 여기까지 오면 다른 방법은 없다. 그들을 멈추든지 우리가 죽든지 이제 남은 건 둘 중 하나뿐이다. 선생, 뛰어내려! 세기라! 우리가 뛰어내리자마자 엑셀을 고정한 자동차는 수많은 물고기 인간들의 사이를 뚫고 지나간다. 가속이 부족했던 걸까? 아니면 물고기 인간들의 수가 너무 많았던 걸까? 절반까지도 가지 못하고 자동차는 방향을 틀어 벽에 부딪혔다. 실패했다고? 보통 이런 일이 있을 때 사람이라면 차를 피해서 도망간다. 하지만 지금은 오히려 차를 향해 달려오고 있었다. 마치 제사상만 지키면 자기 목숨 같은 건 아무래도 상관없다는 것처럼 거대한 한 무리로 벽을 만들어 막아선 것이다. 가만히 생각해보면 차의 질량을 압도하는 질량으로 막아버리면 되는 문제다. 인간은 그런 방식을 상상할 수 없다는 게 패착이었다. 선생! 머리 숙여! 다시금 물고기 떼들의 얼굴이 나를 향해 돌아간다. 하지만 나는 조금도 지체하지 않고 권총을 꺼내들고 그들을 향해 발사했다. 무당이 차에서 내리자마자 제사상을 향해 뛰쳐나간 것을 봤기 때문이다. 시간을 벌어줘야 한다. 주저없이 몸을 돌리고 있는 마을 사람들의 머리를 쏜다. 머리가 그 자리에서 터져나가는데도
저들은 한 점의 두려움도 없이 계속 다가온다. 총알보다 자기들의 수가 많으면 이긴다는 계산이다. 이건 인간이 할 수 있는 발상이라기보단 근본적으로 군집 행동을 하는 물고기들의 발상이다. 이러다가 우리가 죽겠는데요? 나도 노력하고 있다고, 선생! 그 사이 무당은 용기도 들키지 않고 제사상에 다가가 있었다. 이제 제사상을 엎을 때까지 조금이었다. 그녀의 손이 제사상을 잡은 바로 그 순간 비늘이 덮인 손이 그녀의 손을 덮었다. 이장이었다. 뭐야? 언제 저기까지? 이런 젠장! 비명을 질러대기는 하지만 무당을 잡고도 멀쩡하다니 이젠 인간 쪽이 아니라 그쪽에 더 가까워진 모양이다. 계산이 빗나간다. 이장은 무당의 머리채를 부여잡고 절벽으로 끌고 간다. 저기! 무당이 잡혔어요! 나도 보고 있으니까 좀 조용히 해주십시오. 생각해야 할 거 아니야! 아, 젠장 실패해버렸네. 성공할 줄 알았는데. 당신은 뭘 그렇게 태평하게 말하고 있어! 저기, 이장님! 침착하게 이야기하시죠! 그분을 놓아주시면 저희도... 어쩔 수 없고 좋은 생각이야. 감히 우리 제사를 방해할 생각하냐? 이장의 미간에 탄이 박히고 그의 몸이 뒤로 꺾였다. 절벽 끝에서 한 발자국, 아니 반 발자국만 물러나도 끝이었다. 그는 그대로 허공으로 밀려나듯 떨어졌다. 붙들려 있던 무당도 함께 끌려갔다. 손이 풀릴 틈도 없이 두 사람의 몸이 절벽 아래로 사라졌다. 몇 초 뒤일까 퍽 하는 둔탁한 물소리가 들리고 파도 소리만이 남았다. 무슨 짓이야! 무당도 같이 떨어졌잖아! 지금 그런 거 따질 때 아니야. 절벽 아래를 내려다보자 총소리에 자극당했는지 수도 없이 많은 물고기 인간들이 절벽을 기어오르고 있었다. 그 얼굴에는 비늘이 분명하게 돋아나 있었고 인간보다는 물고기의 팔다리가 붙어있는 것처럼 보인다. 지능도 인간보다는 물고기에 더 가까워 보인다. 수백, 아니 수천은 되겠어. 용왕의 아이들인 거군. 그럼 저 거인들은 뭔데? 아마도 죽었던 자들이겠지. 바다에 던져진 자들. 그들은 바다를 건너 본토를 향해 가고 있다. 합창을 하듯 노래한다. 왕을 되살린다는 노래를 부르고 있었다. 그런데 저놈들 물고기뇌라 그런가 조선이 망한 지 오랜 것도 모르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럼 유리한 거 아니야? 아니지. 말로 해결이 될 것 같지도 않다고. 최악이야.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잖아. 저거 경악에 찬 의사 선생의 표정에 뒤를 돌아보자 수평선을 가득 채운 무언가가 바다에서 머리를 들어 올리고 있었다. 멀리서도 보이는 무지갯빛 비늘, 수십 개의 꼬리, 거대한 바다뱀 같은 형상에 달린 수백 개의 빛나는 눈. 뭐야? 물어봐야 나도 모른다고. 안개 저편에서 떠오르는 그 모습은 현실이라기보다 환상에 가까웠다. 저것이 서해 용왕이겠지. 저런 걸 보면 용왕이라고 전승에 남기는 것도 딱히 이상하지는 않다.
저거 그거 아니야? 자신의 자손들을 죽였다고 분노해서 저러는 거 아니냐고! 아니, 저런 존재가 그런 하찮은 일로 분노하겠어? 개미들이 원 그려놓고 네 이름을 부르면 신기해서라도 한 번쯤 쳐다보는 그런 거 아닐까 싶은데. 이건 아니든 저게 그냥 이 근처만 지나가도 파도에 휩쓸려서 죽을 거라고! 물론 그거야 그렇겠지. 근데 거기에 딱히 이유가 있을 것 같지도 않네. 그냥 지나가다 밟는 거지. 그걸 우리는 다 죽는 거고. 너무 허탈해져서 모든 걸 다 포기하고 싶은 기분이었다. 지금이라도 마지막 남은 총알 한 발을 좀 더 건설적인 방향으로 써볼까 고민하던 찰나 의사 선생이 발작을 시작했다. 뭐냐고 이게! 이봐, 정신줄 붙들어 의사 양반. 호랑이한테 물려가도 정신만 차리면 산다잖아. 당신 어떻게 그렇게 태어난대? 어? 정신을 차린다고 뭐가 돼? 나나 당신 같은 한낱 인간이 저런 걸 상대로 뭘 할 수 있는데! 그야 아무것도 할 수 없을 테지만 그래! 우린 아무것도 못한다고! 우린 못한다? 순간 그의 말이 내 머릿속을 헤집고 지나간다.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이 없다는 말이 절망적으로 들리겠지만 지금의 나에겐 천사가 총을 울리는 것처럼 들렸다. 맞아, 선생. 당신 말이 맞아. 뭔 개소리야! 이제 와서 미쳤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어. 그거야. 그게 답이야. 그렇지, 그렇지. 총을 상대로 인간이 뭘 하겠어? 그래, 미칠 만한 상황이긴 하지. 예, 인정합니다. 그러면 되잖아. 할 수 있는 놈들끼리 부딪히게 하면. 그 말에 의사 역시 눈빛이 확 달라지더니 손가락을 꼽기 시작했다. 머릿속에서 톱니가 맞물리는 게 보인다. 하늘. 이 씨는 하늘이라고 했지? 그걸 뒤집으면 그래, 의식을 다시 뒤집어버리는 거야. 지금 저 재단, 그러니까 저 재단에서 제례로 불렀으니까 그럼 다른 것도 부를 수 있다는 소리. 이 씨의 피와 왕 씨를 상징하는 물건, 피 묻은 깃발로 불렀으니까 말이 돼! 제례에 필요한 것은 두 가지. 왕씨의 피와 이 씨를 상징하는 물건. 왕씨의 피는 여기저기 널려 있잖아. 그래, 그건 알겠는데 그러면 이 씨를 상징하는 물건은 어떻게 할 거냐? 어? 이놈들은 몇백 년간의 원한을 가지고 기다렸잖아. 우리 딱히 이 씨도 아니고. 이미 봤잖아. 기억 안 나? 마찬가지로 몇백 년간의 원한으로 가득 찬 무시무시한 물건이 여기 남아있잖아. 오로지 이것만이 싫지 않다. 하물며 다른 어떤 것보다 반드시 죽이겠다는 상념과 가문의 아집으로 가득 차 있는 기록의 힘은 도대체 얼마나 강할까? 몇백 년을 묵어온 사리와 피로 가득 찬 무고한 희생자들의 증오와 기억은 죽을 이유가 있었던 자들의 깃발 따위보다 훨씬 더 지독한 기록일 것이다. 마을 사람들은 족보를 가지고 있었을 것이다. 나는 필사적으로 족보를 찾았다. 이장이 들고 있었던 족보가 무대 앞 그의 자리 위에 놓여 있었다. 그야 그렇겠지. 기록을 완성시키기 위해 마지막 희생자의 이름에 빨간 줄을 긋기 위해 필요했을 테니까. 나는 의사 선생을 바라보면서 지시했다. 족보를 제사상 위에 올려놓고 왕씨의 피를 흘리자. 지금 모든 것이 다 갖춰진 상황이니까 충분히 가능할 거야. 잠깐,
내가 해야 한다고? 그럼 선생이 유인 맡으실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럼 그래야지. 나 여기 있다! 이 생선대가리들아! 우리를 찾고 있었지! 리더가 없어져서일까? 내가 총소리를 내자마자 시리멸렬하게 움직이던 마을 사람들의 몇백 개의 눈이 번쩍 빛나면서 나를 쳐다본다. 그런데 총알이 다 떨어졌다. 진짜! 발목에 숨겨두었던 나이프를 가까이 다가오고 있었던 안경을 쓴 물고기 인간에게 휘두른다. 경동맥이 베었는지 푸른 빛에 피를 뿌리면서 그 자리에 주저앉았지만 피를 본 물고기 인간들은 거품을 울면서 더욱 발작한다. 에이 새끼들아! 나한테 와! 그게 오히려 내가 바라던 상황이다. 피를 본 물고기 인간들이 흥분하기 시작하고 분위기는 고조되며 제사상 앞이 비었다. 의사는 깃발을 간신히 치우고 그 위에 족보를 올려놓았다. 이제 제사상력 머리에 구멍이 난 채 쓰러져 있는 물고기 인간의 몸을 일으켜서 그 피를 바르기만 하면 되는데 죽어있던 줄 알았던 물고기 인간이 의사를 덮쳤다. 날카로운 이빨과 머리 반쪽이 날아가 있는데도 살아나 있을 정도의 생명력. 훈련을 받은 사람이 아니라면, 아니, 훈련을 받았더라도 저건 총이 없으면 무리다. 의사 선생은 필사적으로 양손을 들어 올리며 저항했지만 문제는 그 손에 족보가 들려 있었다는 거다. 날카로운 손톱이 의사 선생의 손을 핥히고 족보를 찢어버려 바닥에 흩뿌린다. 선생! 기다려! 돌아간다! 아니면 이 칼이라도 던질까? 가능한 수를 생각하고 있을 무렵이었다. 화끈한 통증이 내 다리를 물고 지나간다. 내 허벅지를 물고기 인간이 물었다. 누렇게 변색되고 삐죽삐죽 멋대로 나있는 이빨이 파상풍을 걱정해야 될 정도다. 하지만 나는 그의 목에 주저없이 나이프를 박아 넣었다. 생선 소리 같은 소리가 나면서 물고기 인간의 척추가 부서지며 뇌수가 흐트러진다. 하지만 그와 동시에 다른 물고기 인간들이 나를 향해 달려갔다. 물고기 인간에게 습격당해 얼굴을 감싸지고 있는 의사 선생, 그리고 수많은 물고기 인간들에게 둘러싸인 나. 결국 여기까지인가 라는 생각을 하고 있을 무렵 바로 그 순간 바람이 불었다. 바닥에 흩뿌려져 있던 족보 조각들이 바람에 휩싸여 하늘로 올라간다. 그리고는 반쯤 부서진 물고기 인간의 머리 위를 스쳐 지나가 재단 위에 닿았다. 아니, 왕가의 족보가 맞기나 할까? 그저 이 시성을 가진 사람들을 나열해 놓은 리스트에 불과하지만 몇백 년간 수백의 목숨을 앗아간 것을 기록해둔 바로 그 족보 위에, 그 기록 위에 왕씨의 피가 뿌려졌다. 하늘이 열린다. 굉음과 함께 지독한 소음이 일어난다. 오랜 세월 쌓인 증오가 치달아온다. 가슴 한복판을 주먹으로 두드리는 것 같은 먹먹한 소리가 반복되며 핏빛으로 변한 달이 눈으로 변해 충혈된 눈을 부릅뜬다. 그리고 갈라진 하늘 위에서 무엇인가가 내려온다. 이빨이 달린 하늘의 틈에서
엄청나게 모독적이고 사특한 무엇, 그 무엇이 바닷속에 꿈틀거리고 있던 수많은 촉수와 마주치며 이해할 수 없는 수십 개의 발성기관에서 동시에 나는 것 같은 표현할 수 없는 저주받을 소리가 양쪽에서 들려오며 세상이 모든 별빛을 감싸준다. 열린 하늘과 열린 바다가 맞닿은 순간 내 세계가 파편되었다. 이걸 뭐라고 설명해야 할까? 반으로 갈라져 있는 섬 아래로 끝없이 바닷물이 폭포처럼 흘러내려가고 있으며 하늘은 여러 색으로 스테인드 글라스처럼 깨져간다. 그리고 그 속에서 두 거인이 싸우는 모습이 보이며 나는 하찮은 먼지 조각으로 변해간다. 정신이 드셨습니까? 여긴 어디야? 직접 보시죠. 우리가 있는 곳은 가판 위였다. 수많은 사람들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다. 그들의 배치를 보건대 대응국이다. 우리 둘은 담요를 걸치고 있는 상태로 배 위에 건져져 있었다. 헬기와 기관총 소리가 여기저기서 나고 인간의 것이라고 할 수 없는 비명 소리들이 들려오고 있었다. 다행히도 대응국이 출동을 했군. 전투기와 헬기가 날아다니는 것을 보니 공군도 제때 출발한 모양이다. 이제 우리가 할 일은 다 끝난 건가? 나는 한숨을 내쉬면서 등을 기댔다. 이제 어떻게 되는 거죠? 모르겠는데 일단 확실한 건 이 섬은 이제 지워질 거라는 거지. 뭔가 유독물질이 유출이 되었다는 식으로 처리하지 않을까? 아니, 뭘 그렇게 대충... 뭐 내일 아니니까 그쪽은 편집국이 해야 할 일이지. 나는 대응국이 할 일까지 이번엔 다 처리한 것 같은데 좀 쉴 자격이 있다고 생각해. 아무튼 해결이네요. 그것보다 마지막에 그건... 의사 선생 역시 그 광경을 본 모양이다. 나도 뭐라고 설명할 수 없었던 그 부자연스러운 바람을 말하는 걸까? 우연이었던 걸까? 아니, 그런 말을 하면 안 되겠군. 물고기 인간들이 날뛰고 있는데 이런 세상에 우연 같은 게 있을 리가 없잖아. 그 족보도 기록이었잖아요. 왕씨도 그랬지만 죽은 사람들도 아무 죄도 없이 죽어버린 거잖아. 그건 어떻게 생각하면 그 사람들의 기록이니까. 몇백 년을 쌓아온 기록이었으니까. 이런 이유 없는 불합리함에 신들의 장난에 휩쓸려버린 인간들이 마지막으로 남은 힘을 다해서 마지막으로 자기들을 찾아온 기회에 반항해본 거 아닐까요? 그건 선생 생각보다 낭만적이구만. 현실은 꿈같이 사라지니 오직 기록만이 실체한다. 그리고 저 멀리에서 무당이 걸어온다. 이마에서 피를 흘리고 있는 무당은 한숨을 내쉬면서
내 옆에 걸터 앉았다. 이번엔 정말 위험했다고. 심할서는 써야 될 거야. 각오하고 한 거겠지만. 뭐 여부가 있겠습니까? 심할서 쓰는 게 제 일인데. 살아 있었잖아. 도대체 저기 좀 물어봐도 돼요? 어떻게 저 절벽에서 떨어지고도 멀쩡해요? 당신이 이장이랑 같이 바다 아래로 떨어지는 거 내가 똑똑히 봤는데? 그러면 익사하는 거 아니에요? 나 폐가 없거든. 그리고 무당은 자신의 옷의 가슴팍을 바로 내렸다. 깜짝 놀라야 할 광경이었겠지만 나와 그녀는 서로 무덤덤할 뿐이다. 그리고 의사의 얼굴은 굳어 있었다. 피해가 있어야 할 부분은 검은 흔적밖에 남아있지 않았다. 당신은 천천히 알게 될 거야, 선생. 한 번에 하나씩 하자고. 일단 지금은 일단 좀 쉬자고. 동감이야. 의사가 뭐라고 말을 하려다가 머리를 벅벅 긁더니 그 자리에 다시 주저앉았다. 나는 밤하늘을 올려다보았다. 달은 아까 봤던 핏빛 달이 아니라 언제나 봐왔던 평범한 달이었다. 그 위로 종이 조각 하나가 하늘하늘 날아가는 것이 보인다. 환상일까? 아니, 뭐 아무래도 좋다. 물고 있던 담배를 그 종이 조각을 향해 탁 하고 하늘로 던져버렸다. 바람이 휙 하고 담배가치를 안고 날아가는 듯한 기분이 들었다. 뭐예요? 담배 불도 안 붙이고 아깝게. 공양? 그거 좋네요. 오늘도 즐거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립니다. 구독을 하면 똥똥똥똥똥 나 작가를 구독을 한다면 똥똥똥똥 가엾은 고양이가 행복하고 똥똥똥 나 작가의 세포 분열 활발해져 똥똥똥똥 팔로우 나 작가 팔로우 쓸데없고 재미난 나 작가 팔로우 나 작가 팔로우 쓸데없고 재미난 나 작가 팔로우